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합니다. 누군가는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기도나 명상에 기대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술 한 잔으로 잠시 위로를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공허하거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나요? 사람마다 방법과 경험은 다르겠지만 오늘은 거창한 해결책보다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는 단순한 일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회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고 삶을 다시 세워주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첫째, 잘 먹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엔 입맛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괴로울수록 무언가를 챙겨 먹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면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잘 먹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잘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슬픔은 몸에 큰 부담을 주는데 이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더 쉽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을 넘어서 감정과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은 뇌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작용하여 우리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생선 같은 음식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반면 설탕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순간일수록 몸에 좋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괴로울 때는 복잡한 음식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나 죽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간단한 간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에너지를 채워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괴로울수록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게 되면 몸은 더 피곤해지고 괴로움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몸과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먹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지만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먹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괴로울 때는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소홀히 하기 쉬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것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작은 다짐이 됩니다. 이 다짐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마음을 보듬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더 나은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한 끼가 삶을 다시 세우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히 자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곤 하죠. 특히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잘 자야 한다는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울수록 충분히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피로를 풀지 못하고 마음은 더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을수록 수면은 뇌와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잘 자는 법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처럼 몸에 편안함을 주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뇌에 이제 긴장을 풀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영국 수면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저녁 루틴은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거나 잠들기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4, 7, 8 호흡법을 추천드립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멈췄다가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심리학자 앤드류 웨일 박사가 소개한 것으로 몸과 마음을 빠르게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루의 걱정거리와 고민이 잠자리를 어지럽힐 때는 오히려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수첩이나 메모장을 옆에 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나 지금 떠오르는 걱정거리를 적다 보면 생각의 흐름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더라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가장 이상적인 회복수단이지만 잠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쉬게 할 방법은 있습니다. 꼭 잠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단순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틀거나 가벼운 명상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잠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세로 임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잠을 이루는 것은 때로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노력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하며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잔 다음 날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완벽히 잠들지 않아도 괜찮으니 한순간이라도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대충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과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루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면 아침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하루를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울수록 아침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수록 하루의 시작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 하루의 첫 걸음부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관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가장 큰 장점은 여유 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급한 업무에 쫓기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거나 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신체의 생체 리듬에 맞춰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24시간 주기적인 생체 리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는 패턴이나 신체 온도, 호르몬 분비 등이 하루 동안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밤이 되면 피곤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리듬 덕분입니다. 이 리듬은 우리 몸이 스스로 시간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리듬에 따라 일찍 일어나면 신체 기능이 최적화되고 에너지가 높아지며 정신적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기 쉬워집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삶의 기본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 필요한 리듬을 되찾고 하루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더 나은 하루와 삶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시기를 겪다 보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하고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삶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일상 속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강력한 치유 효과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숲 치유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성분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뇌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자 조엘 피커트는 숲에서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경험이라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숲길을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경밀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운동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는 집안일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사소한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방 청소나 설거지 같은 간단한 집안일도 몸을 움직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나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리듬을 되찾고 마음을 돌보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활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 속 활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시기에도 움직임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그 걸음은 분명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만 진정한 회복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괴로울수록 삶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하나씩 실천하며 나아갈 때 괴로움은 점차 옅어지고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는 것에 충실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회복으로 이어지고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